자, 이제 페이지는 이제 156페이지 쪽인데, 일단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 빼고는 전부 다 법 과목이에요. 근데 법은 우리가 맨 흔히 보는 글자 중에 제일 많이 어렸을 때도 많이 봤던 글자인데 원래 이 글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공법에서 배우는 그 법이 6개 법인데 원래는 300여 개 되는 부동산 공법이 있어요. 한 325개 정도 돼요. 부동산 규제하는 법들이. 그 중에서 시험 범위 안에 들어있는 법이 6개인 거예요. 그 중에 토지 규제하는 법,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여기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맨 위에 원래 있는 거예요. 여기 맨 위에. 여기 원래 맨 위에 국토기본법 밑에 글씨 좀 진해가지고 진한 1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계획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이용 개발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 계획 후 개발에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된 원인이 용인시라는 그런 난개발이 자꾸 원인이 되니까 개발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계획에 맞춰서 개발해라. 네 땅 이용하는 거 마음대로 하지 마. 계획에 맞게끔만 이용해. 이거 바뀌면서 이 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 돼버린 거고, 그 밑에 이제 개발과 두 개 보존으로 나눠지거든 원래. 그래서 개발하려고 이제 하는 법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말했던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하고 재정비하는 정비법이 있어서 이 4개 법이 개발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농지법, 산지관리법이 있는데 우리가 산지관리법은 시험 범위에서 뺐다 했죠. 그래서 농지법이 하나 있고, 그래서 총 6개의 법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이 내용 중에서 40문항이 나오는 거야. 우리 40문항이. 그리고 이제 국토계획법을 이제 딱 보면 계획 체계가 나와 있어요. 가장 상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하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하기 위한 계획들이 나오는데, 그 계획을 그냥 일단 막 짜는 게 아니라 법에서 이런 계획을 짜라. 그리고 나서 이 계획을 짜라.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계획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토를 아까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해서 하나 개발할 땅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관농자 있었었죠. 그래서 관리지역은 종전에 준도시하고 준농림이 말썽을 부리니까 관리지역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해서 보전관리, 계획관리, 뭐 생산관리 나눠질 때 준도시가 계획관리로 간 거고 준농림이 생산관리로 간 거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하기 조금 애매하면 보존관리로 좀 구분해서 관리하다가 나중에 조금 개발할 때 좀 풀겠다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법, 이게 왼쪽에 우리 물 삼수변이라고 그러죠. 여기 오른쪽에 이게 무슨 거자예요? 움직일 거자죠. 사라질 거자. 근데 원래는 이 글자가 아니라 이 글자였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게 물수변에 사라질 거자에다가 여기 이게 그 신화에 나오는 해태라는 동물을 상형 문자잖아요. 여기 뿔 표시예요. 뿔. 이게 이제 해태라는 동물 모양이고 물고기 같이 다리가 4개 있고. 그래서 해태라는 동물이 뿔이 달려 있는데 예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었대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 사람하고 분쟁이 생기면 이때 당시에 그 해태라는 동물을 이 사람 몸에 갖다가 딱 댔는데 이게 사라질 거자잖아요. 그럼 이제 사라지는데 이게 뿔이 싹 사라지면 이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동물이었대요. 신화에 나온 동물이었는데 그래서 이 판단을 할 때 어디에 치우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친척이야. 그래서 얘는 또 봐주고 뭐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평평하게 흐르듯이 판단에 흐름이 없이 판단하는 걸 법이라고 한다 해서 이 물수변에다가 사라질 것에다가 해태라는 동물을 썼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 해태라는 동물이라는 글자가 사라지고 이렇게 된 거래요. 일단 뭐 중국에서 온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가 저거를 뭐 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연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평판하게 어디에 치우침 없이 판단하는 거를 뭘 한다? 법.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이제 법을 만들 때는 내용이 많지 않았겠죠. 그러다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만들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법이 점차 많아졌겠지. 옛날에는 법이 10개였는데 뭐 100개가 되더니 1000개가 되고 뭐 수백 개가 된 거겠죠. 그래서 옛날에 여기 물수변에 해태치고 여기 갈 것자를 결합했던 글자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시시비비 가리는 그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었는데 죄가 있는 자에게 가서 뿔을 딱 갖다 놓으면 사라졌대. 그래서 그런 놈들한테
벌을 줬대요. 그래서 그때 쓰는 그 글자를 법이란 글자를 썼는데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규범 그걸 한 글자로 우리 뭐라 한다? 법. 근데 이거 두 가지로 나눠져요.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눠지는데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겠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규율하는 법을 뭐라고 하고요? 사법. 그래서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민희 형, 우리 양민 선생님 있죠. 장동건이 그 얘기할 때 뭐 맨날 뭐 이쁜이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예를 들면 이쁜이가 뭐 어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법은 우리가 사는 일들을 얘기 안 해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시군구한테 허가받아라.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 국장이 지정한다. 투기과의 지원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해서 이 안에서는 분양권을 거래할 때는 뭐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규제들에 관한 것들만 하는 게 공법이란 말이에요.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법을 뭐라고 그러고? 공법. 이렇게 좀 딱딱하죠. 네. 그래서 현재 법을 누가 만드냐? 우리 법은 누가 만들죠? 법? 원래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뽑아놨죠.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뽑아놨어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드는데 법 중에 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법 그러면 어느 법이에요? 헌법이에요. 헌법. 그래서 국가 최고의 상위법이라 헌법은 기본적인 법을 다루는 기본 원리를 만들어 놓고 헌법의 기준에 맞춰서 그 하위 법률을 만들어 놓고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무조건 무효가 돼버려요. 헌법에서 추구하는 거는 국민에 대해서 규제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 예를 들어서 생존권을 보장하겠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겠다.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너를 위해서 너 재산권도 보장해주고 생명권도 보장해주는 대신에 국민 너는 국가를 위해서 뭐를 좀 해라라는 부과를 하겠죠. 4대 의무를 부과하잖아요. 납세 의무라고 해서 뭐도 내야 되고 국가가 내가 너의 생명을 보호해주는데 너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돈 내놔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방의 의무도 부과해. 남자한테는 국방 의무를 부과하는데 만 20세 이상이 돼서 신체가 건장하면 우리나라는 군대를 가야 되는 나라야. 가기 싫으면 외국으로 가면 되죠. 그럼 다시 못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렇죠? 간다고 해놓고 거짓말 했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비록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차피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여기서 20세 이상인데 남자분이 안 갔다 온 사람은 몸이 약간 뭐 문제가 좀 있거나 약간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면 뭐 다른 대체 복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의무는 다 이행하잖아요. 맞죠? 내 눈을 지금 돌리는 분들은 안 갔다 오신 분들인 거죠. 30개월을 넘게 거기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고 나왔더니 한참이라는데 예비군 갔다 오래서 예비군 갔다 왔더니 또 이제 또 예비군 끝나니까 또 민방위하러 또 오라는 거야. 근데 얼마 전에 민방위 끝났어요. 쓸모없다고 오지 말라네 이제는. 근데 대한민국 그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살인 미수범들이에요. 대한민국 남자들 감으로 건드리면 안 돼. 생긴 건 이 아저씨가 생겼어도 총 주면 다 쏘는 사람들이에요. 총 못 쏠 것 같죠? 예비군 훈련할 때 빨리 보내줄게요 하면은 만발 치는 사람들이야. 예비군 훈련을 가면 민방위도 마찬가지고 이제 훈련장 가면은 이상하게 군복만 입으면 껄렁해져요. 신기해. 여자분들 모르겠지만 제대하고 나면 병장 때 그 버릇이 나와요. 이상하게 이게 똑바로 걷다가도 그것만 입는 순간 막 이렇게 걷게 돼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되다가 후배 병장이나 상병 애들이 이제 선배님들 일로 오십시오 그러면 뭐 가 막 이래요. 그냥 다 안 움직여. 근데 이제 하여간 빨리 보내준다 그러면 일사불란해져요. 원래 5시 퇴근인데 점심 먹고 나서 빨리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비 오거나 막 이러면 빨리 보내줘요. 그럼 이제 훈련할 때 예를 들어서 빨리 뭐 보낸다 그러면 얘네들은 사병 현지 있는 병들보다 훨씬 더 빨라. 왜? 다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30개월 막 3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3년이 아니라 2년인가? 1.8, 뭐 이렇게 조금 더 보내. 어쨌든 뭐 1, 2년 이상 있는 것도 어디야, 그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대체 복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방 의무를 다 했어요. 그럼 국가는 나 생존권 보장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내 지상권 보호해줘야죠. 그래서
헌법에 23조 1항에 뭐라고 써 있냐? 23조 가면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써놨는데 1항에 예를 들어서 내 국민의 재산권에 침해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은 하여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내 재산권이 있는데 어느 날 국가가 내 땅을 뭐 도로로 결정을 했어요. 도로로 결정하게 되면 내 땅을 뺏어가겠죠. 그럼 정당한 뭘 하라고 헌법에 써놨는데 보상. 근데 만약에 보상을 안 해줬다? 그러면 그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무효되는 거예요. 헌법에 위배되니까. 그걸 헌법 불합치라고 합니다. 그럼 헌법에 합치되지 않은 법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법 밑에 법률들이 무수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수백 개의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거를 국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적게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엄청 걸려요. 법 하나 만드는 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돼서 내가 국회의원이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서민들한테 되게 불리하게만 진행되고 있는 법이 있었어. 그럼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이들을 위해서 법을 하나 제정해 놓고 가야지. 그죠? 내가 국회의원 된 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내 법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려고 국회의원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배지 달고 이렇게 다니려고 나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법을 하나 만들려면 국회의원 통과를 해야 돼요. 국회 통과를 시켜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에 관한 법을 만들었다. 그럼 건축에 관한 법을 만들 때 건축 법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건축 법률이 1조, 2조, 3조 쭉 해가지고 136조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72조였어요. 근데 136조 됐죠. 그럼 지금 136조라는 얘기는 늘어났다는 얘기죠. 처음에 만들 때에는 항상 1조는 총칙이라고 그래서 재정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라는 걸 써놨어요. 그럼 얘 건물을 지을 때 안전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 이뻐야 돼? 안전한 게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게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지었는데 되게 좀 약간 뭐 삭막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심어야 된다. 그래서 환경이나 미관을 올리겠다. 그래서 여기 안기환미라고 그래요.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증진하겠대. 그러면 이걸 증진하려면 아무나 막 건물 짓지 말고 이 법에 정한 테두리 내에서만 지어라. 너가 너 땅이라고 네 마음대로 지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공이 복되고 이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공복리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얘네가 뭐라고 써놨냐면 건축법을 제정한 목적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 설비, 용도 등을 정해서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복리 이바지함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1조가. 그렇게 써놓고 그러면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건물 질 때 허가 받아라. 허가를 위반하면 벌칙이 있다. 뭐 이런 것도 하나씩 만들어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1조부터 쭉 만들어냈는데 문제가 3조에 건축이라는 거 할 때 건축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4층 정도의 건물을 지을 때부터는 좀 위험하다. 3층까지는 그래도 지진이 난다거나 했을 때 괜찮은데 4층 정도 이상의 건물이 됐을 때는 위험하니까 기둥의 두께를 좀 두껍게 써라. 예를 들어서 뭐 기둥의 두께를 30cm 이상 써야 된다. 30cm 이상이 안 되면 불안해서 안 돼. 라고 이제 만약에 법규에다 써놨다고 할게요. 근데 이걸 써놓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신소재 개발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이 기둥의 두께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30cm 이상이어야지만 됐어. 콘크리트로. 근데 얘는 신소재는 1cm인데 얘보다 가격도 되게 싸고 강도도 엄청 세서 지진이 나도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소재 갖다 써야 돼요. 싸면. 갖다 써야 돼요? 안 써야 돼? 써야 돼. 그래서 이걸 수입을 해갖고 와가지고 갑이라는 애가 건축을 하려고 이거 가지고 설계를 빼서 허가 신청을 했더니 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 30cm래. 그럼 얘는 허가를 해줄 수가. 그럼 이제 법을 뭐 해야 돼요? 개정해야 돼요. 근데 개정하려고 했는데 얘가 법률이잖아요. 법률은 어디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근데 국회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국회 의장이 도장 찍으려고 했더니 누가 이거 뺏어갔어. 그럼 이제 이러고 1년 지나버리면 1년 동안 이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게 법이라는 게 빨리빨리 이게 실용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자주 개정되거나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은 이하 기타 필요한 것, 그 밖에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해서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시행령에다가 갖다 놨던 얘기는 법률에 뒤져봤자 안 나오고 어디를 찾아보란 얘기예요? 시행령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누가 공포한다고 했죠? 좀 전에?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대통령령이라고 그래. 문재인 대통령 해가지고 공포돼요. 여기도 1조, 2조, 3조, 쭉 해서 48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8조에 건축법 3조 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함이라 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과 같다 해놓고 허가받을 때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신소재 아까 그거 있죠. 그거 쓸 때에는 1cm 이상이어도 가능하다. 이거 썼어. 이거를 새로 신설한 거예요. 신설했는데 얘는 지금 무슨 령이에요? 시행령이니까 이건 대통령이 공포하면 즉시 발생해요. 효력 발생이. 그럼 국회 통과해야 돼? 통과 안 해도 돼? 그럼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이제 법률 밑에 시행령이라고 둔 거예요. 근데 시행령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식, 서식 아주 세부적인 거 있죠. 그건 이제 각 지자체, 각 부서별로 부령이라고 해서 얘는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법 시행령, 다른 말로 이제 또 만든 게 건축법 시행규칙이 됐어요. 건축법 뭐야?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에서 공포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국토교통부령. 구체적인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그러면 여기도 1조, 2조 쭉 해서 그래서 72조 써있어. 그럼 만약에 6조에 이 8조 국토개법 시행령 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의 정함이란 다음과 같다 해서 서식이 여기 막 있어요. 그럼 요거를 같이 봐야 한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얘는 법률이라고 그러고 얘는 시행령, 얘는 시행규칙이죠. 얘는 이제 해당 기관에서 하명한다 해서 명령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헌법 밑에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밑에 명령 해놨죠. 그럼 건축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국회 의사결정을 거쳐서 얘가 제정이 됐어. 그 다음 밑에다가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을 또 만드는 거예요. 건축법 시행령은 아까 다른 말로 뭐라고요?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부령, 총리령 또는 훈령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한꺼번에 부를 때에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률하고 명령을 두 개를 같이 부르려니까 앞글자를 따게 되면은 남자친구를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남친 그러는데 이거는 법명 그러면 법 이름 같잖아. 그래서 뒷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법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건축법령 이렇게 하면은 뭘 말하는 거냐? 건축법령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는 거예요. 이 되신 거예요? 건축법만 얘기하면 얘를 얘기하는 거고 건축법 시행령 그러면 얘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법 시행규칙 그러면 얘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건축법령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한꺼번에 통칭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거든. 그럼 건축법령상 이렇게 문제가 나올까요? 건축법률상 이렇게 나올까요? 법령상. 그래서 문제가 다 국토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법령상 이렇게 나와요. 다. 말뜻이 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건축법상 이렇게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건축법이란 법이 하나만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태어나서 내가 법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솔직히. 그렇죠? 근데 법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범인데 이게 서울에서 규제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광주나 부산이나 또는 울산이 규제하는 게 조금 약간 달라요. 최근에 지진하면 연관 검색어로 같이 뜨는 데가 어디예요? 포항, 경주, 울산이죠. 그럼 포항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더 세야 돼요? 약해야 돼? 세야 돼. 건축 규제가 더 세요. 더 세는 이유가 지진이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지진에 대한 안전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는 건축 허가를 할 때 좀 더 강화를 시키겠다 해서 법을 다시 만들어요. 그럼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률 있죠. 그걸 자치법률이라고 하는데 그 자치법률을 우리는 조례라고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률을 뭐라고 그래? 조례. 그래서 시도에서 만들면 시도조례, 시군구에서 만들면 시군구조례라고 그래서 자치법률이라고 해요. 그럼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서울시 문제로 출제를 내야 돼요? 여기 포항시 문제로 내야 돼? 못 내지. 서울시 문제로 내면 포항시민들 어떻게 풀고 포항시 문제로 내면 서울시민들이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조례는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법령상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가로 열고 조례는 포함하지 않으면 이렇게 써 있다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로 열고 뭐 조례에 따른 거는 뭐 조례 제외한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현재 법률화되어 있는 건데 얘네들을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법조문화 시켰잖아요. 법조문화 시켰으니까 성문법이라고 해요. 글로 만들어놨으니까 성문법이죠. 성문법이라고 하는데 혹시 오늘 올 때 지하철 타고 오신 분 있어요? 지하철 타고 오셨지? 그럼 지하철 탔을 때 제가 강남 갈 때는 차를 안 갖고 갈 때가 있거든요. 주차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강남 가면서 앉아본 적이 없어요. 지하철 내가 20년 넘게 다니면서 앉아 가본 적이 없는 이유가 앉으면 일어나야 돼요. 어르신들 들어오시잖아. 딱 있는데 어르신들이 딱 들어오시는 게 딱 느껴져. 그러면 그때부터 눈을 딱 감아야죠. 자는 척을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고 돼 있어요? 눈 감으라고 돼 있어요? 일단 일반적인 상식상 눈을 뜨고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법이 법제화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관습이 법적 인식처럼 느껴지는 거를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관습이 법처럼 느껴지는 거를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써 있진 않죠. 그냥 불문법이라고 하는 거지. 써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관습법이라고 사회적 인식이 법제화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똑같은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겠지만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유추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법제화 시켜가지고 다 규제했는데 처음으로 새로운 일이 생겼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럼 지금 판사가 판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과거의 해석상들을 분석하여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땅. 판례라고 그래요. 판례는 법률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물문법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 여기를 내면 돌아버려. 여기도 많아 죽겠는데 여기까지 내면 우리 쓰러져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못 내고 조례까지 내면 죽어버릴 거야 우리.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가지까지밖에 못 내요. 그 중에 또 여기까지 내면 죽어 우리. 그래서 시행규칙도 안 내요. 그래서 법률하고 시행령까지만 내도 양이 많은 거야. 제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낼 수도 있는데 1년에 1개에서 2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맞히라는 얘기입니까? 틀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문제까지 공부를 하시려면 2년, 3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2년, 3년 공부를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단기간에 풀고 가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주로 공부를 법률하고 어디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시행령. 근데 법률이 바뀌는 경우랑 시행령이 바뀌는 경우랑 어느 게 개정이 더 많겠네요? 그렇죠. 시행령이 개정되는 게 많겠죠. 그래서 1월 달에 가면 법이 지금 제가 기본서 만든 거 원고 다 넘겼거든요. 근데 좀 원고 넘겼는데 2판 수정할 때 또 넘겨야 돼요. 얼마 전에 개정된 게 또 나와서 그러니까 원고 또 수정해야 돼요. 또 보냈거든요. 2차 원고한다고. 근데 그 사이에 또 개정된 게 부분 수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좀 이따가. 그럼 1월 달에 또 수정되겠죠. 공법은 계속 개정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책이 나와도 추후에 개정이 되는 부분이 나올 건데 주로 개정이 어디가 많이 되겠네요? 시행령이 많이 개정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제일 높이 올라간 지역이 어디예요? 김포 막 올라갔다 했죠.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파주도 아니고 막 올라가니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지하려고 막 그런다잖아. 그러니까 김포 막 조정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대구로 가고 부산으로 가잖아요. 부산 가면 또 부산은 또 해수동이잖아. 해수동,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대화 안 되기 시작하는데 또 부산 분도 없어요? 네.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막 또 집값이 또 올라가 거기. 그러니까 거기 또 조정 대상 지역 묻겠다잖아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뭐가 문제냐?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거야. 집사는 대출 규제하고 실수요자들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들어가. 비과세 받기 위해서. 그럼 이제 걔네가 이제 지정이 또 되면 규제가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이따가 이거 조정 대상으로 안 되겠어. 새로운 것도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또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냈다. 그럼 또 추가돼야 돼요. 여기 시행령에.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정책이 바뀌고 뭐 하면 법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3월 달에 뭐 7월 달에 뭐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바뀌어가지고 사회적으로 되게 이슈가 되는 것들은 그 해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요거 바뀐 거는 제가 다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으면 돼. 알아서 내가 다 할 테니까. 나오기만 하고 중간에 개정된 것도 뭐 따로 뭐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마지막에 정리할 건데 올해는 개정된 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없었지만 요번에 내년도에 또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개정이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돼. 근데 만약에 법률이 개정이 됐다. 그럼 되게 중요한 거죠. 뭘 통과해 버린 거야? 국회 통과하는 거잖아. 그럼 국회 통과해서 법이 자체가 좀 개정이 많이 된 것들은 시험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여기 우리가 올해 공부하는 법이 아까 건축법 했었죠. 건축법은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국토개혁법이 있으면 국토개혁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지법까지 하면 6개 법률에 6개 시행령에 6개 시행규칙까지 있으면 총 6, 3, 18이니까 18개 법이지. 18개 법인데 어느 거는 조금 너무 세부적이라서. 세 개 중에 어디가 제일 좀 세부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서 좀 내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중에서 어디는 좀 내기가 좀 그래요? 시행규칙 그 내용이 좀 내기가 그래서 요거는 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한 문제 정도 틀리게 하려고 나오는 문제니까 제가 기본서 낼 때 여기 있는 거는 거의 안 넣었어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CF 참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는 거의 다 뭐하고 뭐로 돼 있어요? 법하고 시행령으로만. 여러분이 이제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이 법조문 읽고 그 다음에 시행령 찾아서 읽으면 불편하니까 제가 여기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 컨트롤 V에서 박스로 시행령 써가지고 읽기 편하게 편집만 한 게 교재예요. 그러니까 책을 잘 쓰는 게 아니라 노가다를 잘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책 만들 수 있는데 법조문 다 찾아다가 개정된 거 넣고 붙이고 하는 거 그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책을 처음 만들 때는 되게 힘들어요. 2번 작업해보고 3번 작업해보고 이제 20년 넘게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한 3일만 밤 꼬박 새면 금방 만들어. 그게 이제 약간 목에 디스크도 좀 오고 그래야 책 한 세네 권 써볼 사람이 되는 거지. 노가다거든요. 개정된 거 다 바꿔야 되고 다시 읽어야 되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지. 책은 쓸 수 있어 다. 근데 보기 편하게 편집을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읽기 편하게 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내용입니다. 자, 아까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뭐가 있어요? 이건 누가 공포한다고? 대통령령이고 얘는 시행규칙이죠. 그중에 1조에 목적, 2조 정의해놓고 이 아까 제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수많은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딸린 시설물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 영의정한 것을 말한다. 이게 정의였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이 대통령령은 여기 법조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 찾으면 여기에 대통령령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갖다 여기다 붙여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설비란 해놓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국토교통부 령에 있는 요 내용을 갖다 여기다 붙여놔야 하나의 법조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 책을 챕터 읽을 때 이 세 가지 작업을 같이 해야 하나의 기본서가 되는 거예요. 이 되셨죠? 그러니까 공법책은요 읽기 편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어떤 분이 공법책을 갖고 있으면서 교수님 법조문으로 된 건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이 작업을 내가 왜 했겠어요? 그럼 법조문으로 공부하시면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 그 시간 낭비를 줄이려고 공법책은 다 법조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법조문인데 법조문을 따로 보겠다는 거는 법을 이해를 못 하신 분인 거지. 법조문으로 갖고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밑에 해설만 좀 달아놓은 건데 그걸 법조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법조문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서울시도 조례가 있고 인천시도 조례가 있는데 얘는 시험 범위 이상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못 봐.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되 어디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시행기출 잘 안 나와서 얘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2개 위주로. 그럼 이제 보세요. 아까 3개 법이라는데 법조문으로 따지면 민법이 한 1000개 조문이고 학개론이 500개 정도 조문으로 따졌을 때 공법이 몇 개? 3000개고 중개사법하고 공시법하고 세법 다 더해도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학개론 다 더해도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얘 혼자서 5개 법 다 이겨버렸지. 깔끔하죠? 이게 숫자로 써놓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막대 그래프로 하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제가 엑셀에 넣어본 거예요, 그냥. 아, 이게 양으로 따지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줄여가지고 1000개 정도 선으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이는 건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수만 따라오면 돼요. 여러분 못 줄여. 요 줄여가지고 여기 상의 범위에서 이 정도 맞춰서 공부해야지. 어차피 중개사법도 4시간 공부하고 공법도 일주일에 4시간 공부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게 진도가 똑같이 나가는데 어떻게 공부가 있는데 점수가 나오겠어요? 얘 지금 한 번 볼 때 얘 지금 몇 번 보냐면 거의 20번 넘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항수는 요거 2개 더해서 40문제고 얘는 여기에서 40문제고 얘는 여기에서 40문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한 문제 딱 내고 난 이만큼 공부했는데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것만 막 공부했는데 여기서 나왔어. 손도 못 대는 거지. 정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거는 일단 완벽하게 꽈락을 넘겨놓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중간 문제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 60점이지만 얘는 목표가 60점인 거야. 다른 거는 80, 뭐 70이 돼도 얘는 목표가 80점이 돼서는 다른 과목에 피해 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다도해도 얘보다 적은데. 결론은 양이 많은 거니까 전략적으로 법령 위주의 공부하되 법하고 시행령 중에서 좀 그동안 기출이 좀 많이 됐고 최근에 영향이 좀 있는 것들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2개 위주로 가고 누구는 버리라고요? 그래서 2021년에 내년이죠 이제 4월, 10월 넷째 주 토요일 시험 전까지 중간중간에 자꾸 뭐 돼요?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하면서 요거 프린트 드릴 거예요. 요거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요거 위에 X표하고 뭐 숫자 바꾸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 작업은 해야 됩니다. 개정이 되니까. 그럼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지금 이용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뭐라고 써있네? 이 계획이 이제 딱 들어가면 태어나가지고 내가 광역도시계획이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기본계획이란 말을 처음 들었어. 근데 그 계획을 본 적이 없는 분이고 계획을 짜본 적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해. 그럼 저걸 누가 짜냐가 시험에 나와요. 수리권자라고 하는데 그걸 접근할 때 누가 왜 짜는지에 대한 개념부터 잡으면 돼요. 계획부터 할 거니까. 그럼 행정청 조직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인가? 중학교 옛날에 제 기억에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의 정치경제 시간에 행정조직이라는 거 배워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죠? 대통령 밑에 누구를 두고?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있는데 국가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 사람하고 일하겠다, 이 사람하고 일하겠다 해서 각 부처장을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에 관한 거는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있죠. 주택 건설이나 도로 건설이나 이런 건설 분야랑 토지 분야는 안 되겠다. 국토교통부. 옛날에는 건설교통부였는데 이름이 국토교통부로 바뀐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신 거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한 거죠.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 예. 국가 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청문을 해봐야죠. 청문회 개최해서 약간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이 돼서 일을 하는 건데 지금 제일 오래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오래 했는데 부동산 가격 제일 많이 올려놨잖아요. 근데 요 행정 조직이 이해가 안 되면 뒤에 가서 이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헷갈리고 7월달, 9월달 가도 맨날 물어봐요. 어떻게 되냐면 이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제일 높으신 분이 대통령 밑에 누구 있어요? 국무총리 있고 각 부 장관들이 있는 거죠. 국무총리 밑에 일단 부동산 관련된 부서만 알면 돼. 부동산 관련된 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기타 옆에 15개 부장관이 있어요. 땡땡 장관, 땡땡 장관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우리랑 관련된 부서는 크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 게 농지법에 가면 농지법에는 장관 이름이 뭘로 나올 것 같아요? 농지법. 농지법에서는 농림부 장관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바뀌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돈 관련된 거는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재정경제인데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었죠. 군사 관련된 거는 국방부 장관. 그래서 장관을 임명해놨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뽑았어요?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부를 때 중앙기관에서 뽑은 장.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합니다. 중앙 뭐라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부르고. 근데 이분들 중에서 우리는 국토부 장관만 기억하면 되니까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을 나눌 때 그래도 대한민국 지도 정도는 그래도 봤을 때 여기가 어디다 정도는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전라도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전라도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응? 왼쪽에 있죠. 그 정도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하도 오래전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도 서울 뭐라고 그러죠? 서울특별시고 인천 여기 이렇게 해서 경기 도 여기 강원 도 여기 충청 북도 충청 남도 경상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서울특별시 하나랑 그리고 광역시는 몇 개? 6개. 6개. 여기. 인천. 그다음에 여기 뭐 있죠? 대전.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부산, 울산, 대구. 대구에서 이제 광역시가 6개 있어요. 6개 있고 특이하게 하나 만들어진 게 세종시 하나 있죠. 세종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특별시 하나, 광역시 6개, 특별자치도 하나, 특별자치시 하나, 그리고 전국 8도 이렇게 됐어요. 전국 8도. 그래서 여기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이라고 해요. 서인경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요. 서인경. 서인경을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특별시 관리하는 사람을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는 몇 개? 6개. 직할시장이라고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놔둡니다, 이제. 직할시장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자치시라는 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특별자치도. 원래 제주도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됐고, 그 다음에 도. 그래서 이제 도로 관리한 사람은 도지사가 되는 거고, 제주도지사라고 안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라고, 세종특별자치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6명, 특별시장 1명. 지금 공석이죠? 네, 돌아가셔서.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죠? 인구가 제일 많은데 경기도가 제일 많죠. 경기도가 서울시 땅의 18배 크기예요. 서울시가 요만하면 경기도 이따만해요. 예. 근데 인구는 얼마 전까지 서울이 더 많다가 경기도권으로 인구가 더 빠지면서 서울 인구는 980만, 경기도는 1200만, 인천은 320만 이렇게 돼서 2500만 명이 수도권에 사는 거잖아. 예. 그럼 여기 원래 수도가 중앙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가운데 있어야 돼? 왼쪽에 치우쳐 있어야 돼? 수도라는 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옛날에 위에까지 있을 때는 한양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맞지만 통일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는 가운데 있는 게 맞는데 여기 산이잖아요. 산이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충청도로 수도권을 이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수도권을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돌아가셨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아서 못 갔고 그래서 그분이 공약이 뭐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 행정수도 이전이잖아요. 네.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그랬는데 헌법에 위배됐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를 받았어요. 헌법 불합치 판결 받으면은 아까 헌법에 위배되는 거는 무조건 뭐예요? 무효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어. 자기가 공약을 이제 했으니까 수도권을 이전하겠다고 막 진행을 했는데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 일로 가게 되면 여기 땅값이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반대했겠지. 그래서 5대4로 졌어요. 그 헌법재판소 판사 5대4로 졌어. 그거 9명으로 돼 있는데
5가 이건 헌법의 위헌이다. 헌법에 국가 중대사를 논하고자 할 때 국민적 의사합의 없이는 결정하지 못한다 돼 있는데 국민적 의사합의를 했냐? 네 공약 아니냐? 그래서 불합치 받아가지고 행정수도 이전을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러면 행정기관만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과천의 정부종합청사를 여기 있는 거를 충청도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충북하고 충남 중에 어디로 간 거예요? 충남. 충청남도 영기군 언저리에다가 행정 중심의 복합도시 만들겠다가 그 사람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업할 때 바로 밑에 있던 분이 문재인이었었고, 근데 그걸 하려고 행정 중심 복합도시인데 충청남도에 있으면 그럼 충청남도 밑에 있는 시에 들어가는 거잖아, 시군에. 그럼 여기 있으면은 중앙에서 관리가 안 되죠. 그럼 특별히 시를 따로 만들어서 올린 게 특별자치시예요. 그래서 그때 명칭을 그때 1,000만 원인가 공약을 넣었는데 세종으로 당첨이 된 거야. 그래서 세종시 이렇게 된 거예요. 세종시가 되면서 세종시는 충청남도 관할이 아닙니다. 정부 직할이에요. 정부에서 직할로 관리하는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해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기면서 여기 가면 생시골입니다. 생시골인데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밑에 있는 주민들도 만나야 되고 위에 있는 정부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위아래 다 만나고 다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현재는 세종시가 완공이 된 상태예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2030년 목표로 가고 있는데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경기도는 뭐하고 뭐로 나눠지냐면 시하고 뭐예요? 군. 시하고 뭘로? 군. 시하고 군으로 돼 있죠. 도는. 근데 서울특별시는 뭐로 돼 있어요? 25개 구로 돼 있어요. 25구. 인천은 구하고 군으로 돼 있어요. 구하고 뭐예요? 군. 그럼 이거는 일단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갖고 있어서 광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는 광역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그럼 자치단체라는 건 우리가 뽑았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치적으로 관리해라. 너네들이 뽑아라 그 얘기잖아. 그럼 서울특별시장은 여러분이 뽑았잖아요. 여러분이 뽑아서 자치단체의 장이 된 거고, 그럼 우리가 뽑았으니까 힘이 엄격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뽑았으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죠. 근데 국토부 장관 우리가 뽑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못하면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특별시는 몇 개의 구로 나눠져 있냐면 25개 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국을 나눴을 때 초록 색깔 보이죠? 초록 색깔을 서울 특별시라고 그러고 서울특별시 옆에 여기 서울특별시 땅보다 경기도 땅이 훨씬 더 큰 건 보여야 돼요. 경기도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나눌 때 서울특별시하고 그 옆에 2번이 뭐죠? 인천광역시고 요거 3번이 대전광역시고 요게 대구광역시고 울산광역시고 부산광역시고 요게 광주광역시예요. 그 중에서 인구 제일 많은 데가 광역시 중에 부산,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대전, 대구, 대전 이렇게 된 거죠. 제일 적은 데가 광주잖아요. 울산도 100만이 넘었죠. 광주하고 울산은 좀 적지. 근데 얘네들이 잡아요. 인천이 이렇게 안 컸단 말이에요. 인천이 여기 위에 있는 군하고 옹진군하고 여기 강화군을 먹은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 군을 먹으면서 구하고 군을 먹었어. 2개를 먹은 거죠. 그럼 지역적 범위가 크다 할 때 2개 이상을 권역을 나눌 때 우리는 광역이란 말 써요. 그래서 인천 직할시를 인천 뭐라고? 광역시. 부산 같은 경우는 요 기장을 먹었어요. 기장군을 먹으면서 부산 뭐예요? 광역시. 울산 되게 조그맸는데 요 앞에 3분의 2가 울주군이에요. 그 울주군 먹으면서 울산 광역시. 대구는 달성군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구 뭐예요? 광역시야. 근데 대전하고 광주는 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만 있는 광역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건데 이 말이 자꾸 나오니까 미리 알고 가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전국을 다 관리하는 사람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책임은 국토부가 책임을 집니다. 그럼 이걸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는데 지방에서는 2개 이상 관리하면 아까 뭐라고 그래?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같은 경우는 하나 관리하니까 뭐예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그래?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한다. 이게 사회 교과서에 나와요.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분한다. 그럼 이제 서울부터 보시면 서울은 몇 개의 구로 되어 있냐면 25개의 구에 우리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지금? 노원구에 있어요. 노원구면은 여기 인구 제일 많은 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980만 중에서 인구 제일 많은 구가 어디예요? 송파구예요. 1등이 송파구. 82만인가 그래. 그러니까 송파구 크기 보면은 송파구 크기가 요만하거든요. 여기 80만 사는데 평택 보이세요? 평택이 서울과 비슷해요 크기가. 근데 평택이 지금 50만이야. 송파구는 83만인데 어디 땅값이 비싸 보이세요?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높잖아. 그러니까 인구가 많을수록 당연히 집값도 높은 거고. 그럼 현재 우리나라 그 집값 제일 높은 데가 송파구예요. 어떤 분이 강남이라고 그러는데 강남은 집값보다는 상가가 비싼 거고 주택이 제일 많은 데가 송파잖아요. 그 다음에 인구 많은 데가 어디예요? 강서하고 노원하고 그 다음에 서초, 강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제일 비싸고 제일 적은 데가 여기 금천구예요. 금천구가 좀 적은 편인데 여기 공업지역이 여기 이렇게 영등포구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공업지역이에요. 그래서 구로 디지털단지부터 영등포 그쪽이 공업지역이고 성동구 여기가 공업지역이고 도봉구 이쪽이 공업지역이 조금 있고 공업지역이 없어요. 거기서 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상업지역, 여기 여의도 있죠, 여의도. 상업지역, 중구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기본계획에는 여기 도심 이렇게 해놨어요. 3도심의 7지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계획을 짜놨다고. 그러니까 지도상에다가 어디를 거점으로 할 건지 정해놔야 되는 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25개의 구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계획을 짤 거냐.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2030년까지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2030 도시계획 플랜이라는 거를 서울시 기본계획에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2030 계획이 나올 때 창동 노원이 들어갔어요. 창동 노원이 들어가면서 그 계획 발표되고 나서 한 3주 뒤에 창동 집값이 확 올라간 거예요. 기본계획에 나오면서. 창동 지금 집값 한 2, 3억 다 올랐잖아요. 여기 안 살아요? 거기 기본계획 플랜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계획이 나오면 어느 지역이 올라가냐 거기 다 써 있어요. 점 찍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인천은 여기 강화군하고 옹진군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광역시가 되면서 엄청 커진 거죠. 여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달성군을 먹은 거고 울산은 여기 울주군이 더 커요. 이렇게 울주군 먹은 거고 부산 같은 경우는 여기 기장군을 이렇게 먹은 거고 그리고 여기 아까 해수동이라고 한 데가 해운대구랑 여기 수영구하고 동래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강남 3구, 부산의 강남 3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광주는 구만 있고요. 그 군이 없어요. 대전도 구가 없어요. 군이. 그래서 광역시인데 군이 없는 데도 있긴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특별시는 뭐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뭐로 돼 있겠네? 구. 그 정도는 알아야지. 구청장이 있겠고. 그럼 광역시는 뭐하고 뭐로? 구하고 군. 군수하고 구청장이 있겠네. 근데 세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군구가 없어요. 없는 거 보여줄게요. 여기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인데 이쪽이 이제 세종시 쪽이죠. 여기 보시면 동 혹시 동읍면리라고 들어봤죠? 그나마 개발이 된 지역이 어디예요? 동읍이에요. 면리는 생시골이에요. 여기 동 있죠, 동. 여기가 이제 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예요. 땅값 제일 많이 올라간 데가 여기죠. 앞으로 제일 많이 올라갈 곳이 어디예요? 그럼 장군면. 연서면도 좀 조치원도 많이 올랐죠. 여기가 이제 보니까 여기는 시군구가 없네. 여기 안에 시나 군이나 구가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군구가 하는 일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을 때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우리가 동네 시군구 가서 허가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노원구 가서 받지. 여기 노원구니까. 근데 세종시에는 구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받아야 돼? 세종시청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특특 시군구가 써 있어요. 그럼 거기 세종특별자치시가 써 있는 거야. 시군구가 없으니까. 옛날엔 제주도는
북제주군, 남제주군, 뭐 이게 제주시, 뭐 서귀포시 이렇게 나누다가 지금 두 개만 나눠. 위에 제주시, 밑에는 그냥 서귀포시. 그래서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는데 모든 권한을 그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원희룡 도지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도 누구한테 다 받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테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밑에 빈칸이에요. 그래서 여기 칸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도는 아까 시하고 뭐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시하고 군으로 나눠져 있어서 시장하고 군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장하고 군수 중에서도 이 급수가 좀 달라요. 혹시 딱 들어보세요. 수원시장 하는 느낌하고 수원시장 느낌하고 의정부시장 느낌하고 누가 좀 있어 보이세요? 수원시장이 느낌이 많은 좋은 이유는 인구가 많아. 인구가 110만이 넘는데 120만이잖아요. 인구 120만이라고. 수원시가 평택시보다 작아요. 수원시가 평택시가 요만하다 그러면 수원시는 요만해. 여기 120만 살고 여기 50만 살아요. 느낌이 맞죠? 수원시 아파트가 비싸야 되는 게 맞아요? 평택시 아파트가 비싸야 돼? 당연하지. 평택시가 아파트가 비싸려면 평택시 인구가 80만, 100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집값을 어떻게 그걸 다운시켜 거기를. 그럼 인구를 옮겨야지. 그러니까 일자리 만들려고 산업단지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시장 중에서도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큰 시다. 클 대자 써서 대도시라고 해요. 앞으로 이제 제가 대도시라고 하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도 안에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원시는 무슨 시가 되겠네? 대도시야. 수원 다음으로 인구 많은 시가 어디야? 고양시장. 고양시 100만, 그리고 성남시, 그 다음에 부천시, 그리고 또 어디야? 용인시는 아직 80만이고, 부천시가 90만인 거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50만 이상이면 구를 둘 수 있어요, 구. 그러니까 성남시는 분당구가 있고, 수정구가 있고, 부천시는 오정구가 있고, 부천시 오정구, 또 구 있잖아, 그거 뭐야. 소사구 뭐 있잖아요. 수원은 팔달구, 권성구, 영통구 있고, 저기 고양시는 일산, 동구, 서구.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 이상이라서? 50만 이상인 시는 구를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시장 밑에 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네. 여기 구청장하고 여기 구청장하고 같은 구청장이? 급수가 달라요. 근데 나중에 하면 같은 구청장이니까 강남구청장하고 영통구청장이 만났어요. 그럼 충성! 그래, 충성. 누가 누구한테? 영통구청장이 강남구청장한테. 왜? 영통구청장 위에 수원시장하고 동급이에요, 저분이. 월급이 350만 원이고 380만 원 차이가 엄청나요. 50만 원 넘게 차이 나는데. 그래서 요 시장은 보시면 경기도는 시군 이렇게 돼 있죠. 네. 시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수원 요만해. 평택 이만하죠. 화성이 제일 클걸? 땅으로 제일 큰 데는 양평하고 남양주 여기 있어. 가평하고 양평이 제일 크고. 근데 여기 이쪽은 좀 약간 작은 시들이 모여 있는데 뭐 쪼개져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시하고 뭐로 돼 있었다? 군. 근데 여기서 성남시는 인구가 100만 넘었잖아요, 거의. 그럼 얘는 대도시죠? 의왕시는 대도시 아니겠죠? 그리고 군포시도 아니죠? 안산은 70만이 넘으니까 이건 대도시잖아. 그러니까 안산시는 단원구라고 있어요. 구가 있다는 얘기는 인구 얼마? 50만 이상이니까 구를 둔다 그 뜻이에요. 네. 이건 충북 하면은 느낌 어때요? 충북. 충북 괴산, 충북 괴산 어디 있어? 충북 괴산. 음성, 충북 제천 뭐 이런데. 생시골인데 지금 현재 충북도 개발 계획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특별시 옆에 아까 도지사는 시하고 뭐로 나눈다고 그랬죠? 시장하고 군수인데 이 시장도 인구가 많으면 무슨 시라고? 대도시. 그러니까 인구 50만 이상 시를 대도시라 하고 일반 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이죠. 여기서 비자치구라고 그래서 시 안에 있는 구, 뭐 영통구, 분당구, 일산구, 수정구는 우리가 뽑은 구청장이 아닌 거예요. 수원시장이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영통구청장을 이렇게 임명했어. 그래서 영통구청장은 관에서 뽑은 구청장에서 관성구청장이에요.
비자치구청장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 강남구청장, 노원구청장 우리가 뽑았죠. 그럼 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부를 때 너무 기니까 이 사람은 한꺼번에 부를 때 끝날 때 뭐로 끝났죠? 시장, 도지사.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네? 시도지사. 이 사람은 시도지사라고 한대. 이거를 8월 달에 저한테 물어봐요. 시도지사 할 때 시가 누구냐? 11월 달에 했는데 7월 달에 물어본다고. 웃자고 했는데 웃어야 되는데 심각하게 내가 그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이거는 그냥 법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건데 빨리 익숙해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익숙해지면 남들 헷갈릴 때 내가 좀 덜 헷갈리라 그 얘기인데. 그리고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이죠. 근데 이 사람을 부를 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에요, 비자치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줄여서 시군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 내리면 맨 위에 대통령 믿고 밑에 국토부 장관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 계획을 짠다, 중앙정부에서 계획 짠다, 그러면 항상 어느 분이 나오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국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중앙이다, 국가 계획이다 이런 말 나오면 항상 어느 분 나오는 거예요? 국장이 나와요. 국가 계획을 짰으니까 밑에서 계획을 짤 때에는 기준을 누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하면 어느 분이 주겠네? 그래서 기준하면 국장이 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국가 계획은 이분이 짜면 되고, 도시마다 계획을 짜야 되니까 특광, 도 있고, 저기 아까 특별시는 구, 여기는 구군, 그다음 여기는 시군으로 나눠지는데 얘는 시, 군, 구가 없다 그랬죠. 얘는 내려왔다 올라왔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래서 어디까지를 도시로 볼 거냐 했더니 그래서 땅덩이가 제일 큰 데가 어디였죠? 도가 워낙 땅덩이 커요. 땅이 크니까 이걸 도시라고 하긴 너무 하니까 시하고 군까지를 도시 개념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묶어서 한꺼번에 부를 때 빨간 색깔 특광, 시, 군을 도시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제가 도시 그러면 어디에? 특광, 시군인데 이게 내 입에 익어야 돼요. 이제부터 제가 도시 그러면 어디에요? 그러면 특광, 시군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익어야 책이 빨리 이렇게 안 익혀요, 이게 책이. 안 익히는 이유가 얘 이름 쓰는데 한 줄이에요, 이게. 한 줄이니까 그 읽다 시간 가니까 앞으로 제가 도시 그러면 어디에? 특광, 시군에서 앞으로 여기를 뭐라 한다? 도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줄여서 이제부터 제가 도시의 장 그럴게요. 도시의 장 누구예요? 특광, 시장 군수. 요게 입에 좀 익으면 나중에 이제 책이 빨리빨리 익히니까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국가기획 관련되면 다 국장이 하는 거고 도시에서 관련된 건 다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시도지사 윗사람은 누굽니까? 그럼 누구겠네? 국장. 시장군수 구청장 윗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누구예요? 시도지사. 거기서 특특은 빼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 첫 번째 이거 하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학생 A의 스타일.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두 번째 스타일이 잠깐 뭐 저라는 거야? 왜 이거 왜 하는 건데? 두 번째 스타일이 이거. 세 번째 스타일이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 이거야. 왜 배워야 되는 이유가 책 읽으려고 하고 책을 막 안 익혀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특별시하고 수원시하고 대도시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니? 그리고 의정부시 다 끝에 땡땡시로 끝나는데 다 왜 시인데 뭐가 다 다른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법에서 구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라는 걸 설명한 거지 다른 차이점을 시험에서 내진 않아요. 그냥 서울특별시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도에 있는데 도가 워낙 땅이 크니까 시하고 군으로 개념을 나눴는데 시 중에서도 인구가 너무 커서 50만 이상이 되면 대도시라고 한다. 근데 의정부시도 수원시도 도에 있는 일반 시지만 의정부시보다 인구가 좀 많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권한을 줘버려요. 결정 권한을 도시군관리에게 결정 권한을 주기 때문에 대도시 시장의 힘이 더 센 거예요. 도시군관리 결정할 때 도지사한테 승인 안 받고 결정을 해버리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땅이 크고 인구가 많은데 언제 도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냐.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 대도시 개념이에요. 평택시가 이번에 인구 50만을 넘었거든요. 작년 초반까지 49만이었었어요. 근데 평택이 이제 대도시가 됐기 때문에 평택시장의 결정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개발 계획이 되게 빨라지는 거예요. 평택시는 이제 인구 늘릴 일만 남았어요. 빨리빨리 결정할 거니까. 근데 아쉽게도 파주시가 아직 48만인가 그래요.
파주시가 50만이 아직 안 됐어요. 걔는 약간 느릴 건데 평택시가 더 빨리 갈 겁니다. 대도시 권한을 갖고 왔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질문 맨날 하는 게 7월, 8월 달에도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 1월 달에 했는데 아직도 헷갈리는 거니까 처음에 제대로 잡아놓으면 돼요.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전국을 대단위로 하는 거를 국가가 짜는 계획이다 해서 아까 무슨 계획? 국가계획이에요. 국가계획이라고 그래. 근데 제가 2개 이상이라고 그럴 때 지역적 범위가 넓다라고 할 때 있죠. 1개 말고 2개 이상이란 말 쓸 때 아까 무슨 단어 썼지? 그때 쓰는 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개의 도시에서만 짜는 계획은 도시계획이라고 그래. 한 개의 도시에서 짜는 계획은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계획인데 방향부터 잡아야 돼요? 집행부터 해야 돼요? 방향 잡는 계획은 기본계획이 있고 집행하는 관리계획이 있어요. 2개로 나눠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눠진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으로 나눠진다가 맞는 말이에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한다잖아. 근데 맨날 시험에 나와요.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으로 구분한다. 맨날 이게 시험 문제야. 근데 그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광역은 2개 이상 들어갈 때만 쓰는 거고 도시에서는 기본 방향 잡고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짠다. 이렇게 가야지. 근데 그동안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했더니 제가 아까 도시가 아까 이거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던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특화, 특광, 시, 군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도시 같지 않은 느낌이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시군 중에서도 어디가 더 도시 같지 않지? 그래서 사람들이 군은 도시계획을 안 짠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군은 도시계획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법을 바꿨어요. 이제부터 여기다가 군 넣으라는 거야. 군 넣었어. 그래서 이제부터 법을 바꾸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게 법을 바꾼 거야 그냥. 옛날에는 도시계획을 했는데 군은 안 짜는 줄 자꾸 아니까 야 군도 짠다는 거 알려줘. 이렇게 하시면서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 구분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없어요. 형체가. 없고요. 그러니까 해당 서울시에서 서울시 기본계획 짜고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짜면 이 2개를 같이 묶어서 부를 때 서울시 도시계획 이렇게 하는 거지 얘는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가지만 있는 거 이렇게. 얘는 형체가 없는 건데 한꺼번에 같이 부를 때만 도시군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거 개념만 잡으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누가 짜냐? 조금 전에 봤던 행정기관들이 짜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짜냐를 이제 알면 그 사람의 권한자 이름이 자꾸 나오면 아까 앞에 걸 저 자식이 왜 했는지 알겠다 이 느낌이 올 거야. 행정청을 한 이유가 이거 짜는 사람이 왜 나왔는지를 알려면 행정 조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연습하고 끝낼 테니까 봐요. 대통령은 딱 한 번 나오시고 안 나오셔 이제. 자 이제 어느 분이 나와야 돼? 국토부장, 국장 나오고 밑에 특광, 도지사죠. 근데 여기 밑에는 시하고 군이고 얘는 얘는 구하고 군.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얘는 구군, 얘는 시군이에요. 여기서 50만 이상이면 뭐라고 부른다? 대도시. 그 정도만 아시면 돼. 근데 이분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막 한댔죠. 이게 원래 도시예요. 특광, 시군을 도시를 하는데 이걸 우리 한꺼번에 볼 때 도시 그래요. 도시. 줄여서 국토부 장관을 줄여서 뭐라고 해요? 국장. 도니까 이 사람 줄여서 시도지사 이렇게 해요. 시도지사 그러면 5명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자치구청장, 비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 비자치구청장은 공법에서 안 나와요. 중개사법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도지사,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윗사람은 시도지사, 시도지사 윗사람은 국장.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보는 거예요. 시도지사하고 여기 누구예요? 시군구. 여기서 구청장은 이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가는 거고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 그래서 줄여가지고 도시가 어디예요? 그럼 어디예요? 특광, 시, 군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군 갈 때 이분 내려온댔죠?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이게 좀 5초만 보죠. 5초만. 끝. 왔다리 갔다리 했죠? 특특은 시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군가 할 때 맨날 앞에 특특 시군가 따라다니고
특광 특특 시장군수 할 때도 특특이 또 들어가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 개념만 좀 잡고 있다가 책 읽으면서 나중에 권한자 한꺼번에 외우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때 외우면 되니까 권한자에 대한 스트레스는 버려도 돼요. 네, 그럼 도시그램 어디라고요? 이봐, 내가 그랬잖아. 특광만 나온다고 그랬잖아. 특광 특특 시군입니다. 자답게도 특광 특특 시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 사람들이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만 보면 이제 좀 어려운 거 끝납니다. 잠깐만 쉴게요.